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바둑을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냥 바둑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A Game of Go라는 이름도 있네요. 바둑 혹시 학생들도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사각형의 줄무늬가 가득한 그죠? 네모판 위에 검정색과 흰색 돌을 플레이 두면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통 흰돌, 검은돌 이런 말 많이 쓰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물컵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라인도 뭐가 많고 마주 앉아 있고 등등 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은 특히 이 두 그림에서 어떤 방향,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옆에 있니 마주보고 있니 뭐 이런 식의 방향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 많아서 우리가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는데 우선 전치사 공부 참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여기 그림 속에 빨간색 미니 공볼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어떤 상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어디 속 안에 할 때 어떻게 한다? inside. 그래서 inside, in the box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위에 있기는 한데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어떤 공간을 두고 저 멀리가 아니라 딱 위에 붙어 있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on the box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아는 걸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자와 가까이에 있어.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near the box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는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였다면 요 바로 위에 보니까 above라는 말은 더 위에 조금 공간적으로 조금 멀리 그 위에 그보다 앞선이라는 뜻도 되겠고 그래서 above는 이렇게 붙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위에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요거와 반대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는 below 이렇게 쓰죠. 그죠? 우리 under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under the desk 하면 책상 밑에 이런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주변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round 또는 around 다 좋습니다. around. 전 세계적으로 할 때도 우리 세계 주변 전체 around the world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시간을 나타내거나 할 때 대략 3시 주변, 3시쯤 할 때도 around 이런 말도 씁니다. 주변, 그쯤 이런 표현입니다. through라는 말은 어떤 걸 뚫고 지나가는, 그죠? 통과하는 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through the wall 하면은 벽을 뚫고 지나가요. through the box 하면 박스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는 중에 그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이 껴있네. 그러면 얘는 지금 there's a red ball이 있어요. 그렇죠? among 뭐뭐 사이에 among the balls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쯤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 뜻인데 둘 중에 딱 사이일 때는 어떤 말을 쓸까? 그때는 among보다는 between the birds. 그죠? 그럼 여기서 there's a red ball이 있어요. between the blue birds.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 여러 개 많이 있을 때는 among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박스가 먼저 앞쪽에 있고 얘가 뒤에 있네. 그럼 뒷면에 할 때는 뭐라고 한다? behind. 앞쪽은 in front of. 앞에서 많이 배웠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along이라는 말은 보통 along the road. 들어봤죠? along the street. 그럼 그 길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across라는 표현이 있네요. across라는 말은 어느 쪽에서 다른 반대편, 맞은편 쪽으로 건너서라는 말이네. 그죠? 그래서 across, 건너편, 건너서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up하고 down이라는 표현도 아까 여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약간 그림이 퐁퐁 위로, 퐁퐁 아래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동적인 느낌이 더 나네. 그냥 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그죠? 이거는 밑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밑으로, 아래로라는 의미가 더 섞여져 있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go down 하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on이라는 말과 to가 붙었어요.
to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어디로라는 말로 기억하죠. 그러면 on to 했으니까 밑에 있었어. 밑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부터 위에 달라붙어 있었으면 그냥 on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to까지 달라붙어서 위로 이렇게 움직임의 느낌이 나네. 그지? 그런가 하면 into를 잠깐 볼까요? 이것도 in과 to가 만난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안에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in the box였을 거예요. 근데 밖에 있다가 안으로 하니까 into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off하고 out of를 같이 한번 볼래요? off는 요 위에 있던 것이 밑에서 툭 위에 있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고 out of는 속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보통 off 하면 어떤 게 위에 붙어 있었어. 그러다가 추락, 떨어져 이런 뜻, 이탈되는 그런 분리해서 떨어지는 느낌이겠고 out of는 뭐다? 속 안에 있던 게 그 안에서 밖으로 라는 뜻으로 out of 많이 쓰겠죠. past라는 단어도 들어봤을까요? past는 지나가다예요. 근데 past 하면 우리 보통 과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어딘가를 이미 지나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빨간색이 주인공인데 파란색이 있는 요 앞을 이미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지나쳐 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past 물로 보라는 겁니다. 파란색 볼을 지나쳐서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ext to, by, beside가 서로 같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next to 하면 바로 옆에. next to 바로 옆에 뭐가 있다 라고 할 때 이따 본문에서도 나올 건데 우리가 보통 순서상으로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번 할 때는 그냥 next까지만 쓰죠. 뒤에 to가 없어요. next customer 뭐 이런 식으로 next는 다음번의 순서상을 가리킨다면 next to는 공간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against라는 표현도 이렇게 서 있는데 stand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약간 against는 lean against 기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벽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기댄 거기에 이렇게 등을 맞대거나 이렇게 기대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against라는 표현 씁니다. 맞서다라는 뜻으로도 쓰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 공간에서의 위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대어 있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세요. over라는 말은 뭐죠? over 건너와 우리말로 건너라고 하죠. 가거나 올 적에 어떤 공간을 넘어서 이동하는 개념이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go over 하면 이렇게 건너가는 느낌인 것처럼 그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좀 떨어진 개념이 훨씬 강하죠. 그지?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로 또는 가까이에서 멀리로 come over 할 수도 있고 go over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건너라는 의미가 있다. from to라는 말은 이 빨간 공이 이쪽에서 있다가 저쪽으로 from A에서 to B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라고 할 때 from A to B 형태로 많이 쓰더라. towards라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해서 towards 하면은 어디 쪽 방향으로 그쪽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어떤 글을 이해하거나 또 듣기 말하기 내용에서 접하게 되는데 우리말의 뜻은 굉장히 어디를 향해서 말이 긴 것 같은데 영어에서 그냥 한 단어로 towards 굉장히 짧게 문장을 압축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이렇게 긴 것 같은데 그냥 on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누구의 바로 옆에 있는 많이 길어요. 근데 그냥 next to 그래서 전치사는 뭐다? 압축하는 표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잘 활용하면 문장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 이해하시고 다음 본문 내용으로 원래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겠습니다. 자, 바둑이라는 요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진 상황을 영어로 우리말로 같이 맞춰가 보도록 해요. 우리말 볼게요. 어제 나는 시청을 했다. 자, 이것도 선생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적당한 어수는 아니지요. 문장 순서는 아니에요. 우리말의 적당한 순서에서는 어제 나는 뭐뭐뭐뭐뭐를 봤다. 시청했다. 시청하다라는 동사가 우리말은 어때요?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 쌤이 누누이 강조했는데 앞에 주어 동사 먼저 간다. 그러면 나는 시청했다. 나는 watched 했다를 먼저 쓴다. 그래서 나는 시청했다. I watched 이렇게 하는 거죠. yesterday 앞에 먼저 써도 되고 뒤에 빼도 돼요. 그 다음에 뭘 봤니? 무엇을 이라고 하는 소위
목적어라고 하는 말을 watched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몇 분짜리, 몇 분 동안 이루어지는 몇 분 동안의 바둑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이라는 말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게임을 봤어요. 게임을 봤는데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몇 분짜리의 게임이기도 하고 또는 바둑이라고 불리는 게임이었던 거죠. 그럼 보통 나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봤다. 불리는 게임을 봤다. 몇 분 동안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분짜리의 게임을 봤다. 바둑이라고 불리는 됐어요? 그게 이제 영어식 순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분짜리의 몇 분 동안의 바둑이라고 불리는 게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 볼까요? A few minutes 몇 분이지요? 몇 분짜리의 게임. 그 게임에 이제 몇 분을 사실 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게임 원래 보통 바둑 같은 거 게임은 어느 경우에는 막 10시간도 두고 막 보통 몇 시간 기본적으로 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 몇 분 동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몇 분짜리의 몇 분 동안의 바둑이라고 게임을 하나 봤는데 그 게임이 바둑이라고 불리는 게임이에요. 게임 입장에서 아닌데 불려져 맞아. 그럼 이거는 뭐다? 수동적인 느낌이 든다. 그럼 부르다가 영어로 뭐예요? call이라는 단어인데 불려지는 거니까 이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부르고 있는 중 calling, 불려지는 called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을까?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맨 마지막에 TV에서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쌤이. called 불려지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봤어요? on TV. 됐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yesterday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이런 문장은 빨리 해석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봤어. 몇 분짜리 게임 바둑이라고 불리는 TV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영어 보지 않고 우리말을 가지고 영어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네. 이게 말하기로 원래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하기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다? 기말고사 때 지필평가에 이 내용을 넣어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 타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확히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across from. 아까 across라는 말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건너서라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죠. 그치? 우리 그냥 크로스라는 말은 보통 십자가, X표 이런 거 크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크로스는 건너간다라는 동사도 돼요. 근데 across 하면 건너편, 맞은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de by side는 맞은편이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있을 때 우리가 side by side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서로 좀 반대 개념이죠? 그럼 우리말 잠깐 볼까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걸 영어로 먼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야. 두 사람, 주어가 두 사람이니까 two people 이렇게 갈까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과거고 앉아서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 과거 진행형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돼 있는. 앉아있기는 앉아 있었는데 어떤 상태다? 이런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주어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 Two people. 됐지? 앉아있다 영어로 뭐죠? 앉다. sit. 과거 진행 sitting. 그 다음에 의자에 보통 이렇게 딱 붙어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벌 쓰는 것처럼 떠있진 않겠지? 그래서 보통 sit on, 전치사 on 쓰는 거 맞겠죠? sit on chairs. 두 사람이 앉아있었으니까 의자도 두 개지. 그래서 chairs 이렇게.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잘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across from 하면 뭐다? 한 사람 이쪽 그리고 건너 맞은편에 마주보고 또 한 사람 이쪽.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로를 어떻게 보고? 마주보고 이래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서로의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마주보고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할 거. each other. each는 각각이니까 뒤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의 서로 each other. 됐지? 한쪽 사람 빼면 저쪽에도 한 사람.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쪽에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되죠? 단수입니다. each other. 이렇게 가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two people. 영어로 자기가 우리말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two people. 그 다음에 was야 were야. to니까.
were. 그 다음에 sitting on the chairs. 또는 그냥 sitting on chairs. 덜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죠? sitting on chairs.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영어로 어떻게 한다? across from each other. from 더 빼고 그냥 from each other. from each other. 뒤에 s 붙이지 않아.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요. 이번에는 우리말을 그냥 먼저 볼게요. 무엇으로 된 사각형의 게임판이 있었다. 그럼 일단 이런 문장을 딱 보고 영어로 할 때는 있었다, 없었다 라고 하는 표현 중에 제일 쉬운 거. There is, there are. 과거면 there was, there we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게임판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게임판이 어떻게 된 거냐면 뭐뭐로 된 사각형의 게임판이야. 야, 이거 뭐가 복잡해. 그럼 뭘로 된 거냐면 보통 바둑판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둑판이 뭘로 되어 있죠? 그렇지. 나무, 그지?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영어를 물론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쳐봅시다. 나무로 된, 그럼 나무는 알아. 살아있는 나무는 영어로 뭐죠? 막 밖에 산에 막 들에 나무가 많아요? tree. 그 다음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 죽은 나무, 목재. 그지? 그건 영어로 뭐죠? wood. 그지? 그럼 물론 여기도 나무니까 그런 말이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니까 사각형. 이거 어렵다. 사각형의 게임판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무슨 요즘 보드게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게임판, 게임보드 이건 좋겠어. 사각형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이라는 말 이 중에 여기 지금 우리 square라는 말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각형의 큰 공간, 광장 있죠? 큰 마당, 광장도 squa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square 많이 쓰고 우리 음악 시간에 삼각형 모양으로 탱탱탱 치는 누가 있어요? triangle. 삼각형, 그지? triangle.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국방성이라고 하는 데가 선생님이 알기로 펜타곤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거기를 왜 펜타곤이라고 부를까? 오각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됐죠? 그럼 오각형, 미국의 펜타곤. 생각하세요? 펜타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점이라고 하는 건 dot. 선은 line.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면이 이루어질 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 정도. 그래서 triangle, square, 펜타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지? 그 다음에 아까 그 판이 나무로 된 거였지요. 그럼 오늘 표현에서 나무, 살아있는 tree 말고 wood인데 나무로 된, 로덴이 뭐야 도대체 로덴.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쉽게 간단하게 여기를 보니까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이네. 요게 바로 나무로 된, 흙으로 된, 금으로 된 이거죠? 공통적으로 요 아이가 어떤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요 파란색의 이 N이 전부 쟤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wood 뒤에 이 N을 붙이면 발음 어떻게 할까요? 시작! wooden. 오케이. 그러면 나무로 된 이렇게. 그럼 이건 뭐야? earth 하면 보통 지구지요. 지구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더자를 붙여서 더는 달, the moon 하는 것처럼 the earth, 세상에 하나뿐인 the sun, the earth 이렇게 더를 붙일 때 지구예요. 근데 그냥 earth라고도 물론 대문자 이 막 이렇게 써서 그것도 지구예요. 원래 earth의 뜻은 흙이죠. 흙, 땅, 흙. 그래서 뒤에 이에 붙였을 때 어떻게 간다? 흙으로 된, 흙으로 빚은, 흙으로 만든 이런 뜻이 돼요. 그런가 하면 gold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golden 이렇게 하면 금으로 된 그런 뭐 반지도 있겠고 뭐 이어링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자 갑니다. 정리해보자. 오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중에서 사각형.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다? 뭐뭐로 된, 뭐뭐로 만들어진 중에서 나무로 된, 영어로 뭐였다? wooden이라는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나무로 된 사각형의 게임판이 있었다가 일단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문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각형, 조금 아까 했으니까 이제 자신 있어요? There was, 있었다. 그 다음에 나무판이에요. 나무판. 재료가 일단 먼저 나왔어. 나무판. 근데 무슨 모양이었지? 모양 여기다 쓰고 싶은데 사각형이니까 square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재료를 가깝게 먼저 써서 이렇게 wooden board이었어요. 근데 square 모양의 wooden board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을까? 근데 지금 저기 바둑판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의 어디에 있어요? 사이에. 아까 전치사 빨간 공이 파란 공 사이에 있을 때 주변에 막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있을 때는 among이었고 두 개의 사이였을 때 뭐였죠 우리? between이었죠. 둘 가운데. 그지? 그럼 여기서도 그 둘 사이에 between them 이렇게 쓰는 거겠지? 두 사람 사이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나무판이 있었는데 나무판을 가만히 보니까 줄무늬 보입니까? 라인이 있지요. 라인이 바둑판 이 속 안에 들어있을까? 바로 위에 붙어 있을까? 나무판을 딱 보니까 위에 줄이 이렇게 거져 있네? 그러면 그 나무판이라고 하는 board는 한번 나왔던 명사니까 it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위에니까 on it 이렇게 하면 되겠다. on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many lines가 있어요. on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보세요. 그 위에 많은 선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방법은 뭐죠?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are로 시작해서 선들. 있었어, 선들. on it, 그 위에. 이래도 되고 그 나무판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 나무판이 주어야 많은 선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도 영어에서는 주어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보드가, 그 it가 had 가지고 있었어. 선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many lines 또는 a lot of lines 어디에? on it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을까? 그래서 답을 맞춰보면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many니까 lines 복수로 가야 된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there was a square wooden game board. wooden입니다. wooden game board between them and it, 그 나무판 보드는 it had many lines on it. 그 위에 선이 많이 거져 있었다. 됐어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잠깐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여기 조금 작게 나와 있지만 다 보이죠? 여기 여학생 있고 남자분 이렇게 있네요. 자, 보니까 그 남자분 여기 뭐 남학생일 수도 있어요. 네,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남성은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럴 때 조심할 거.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말로는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 하다, do 그래갖고 여기다가 여기 the man was doing a tie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우리 넥타이라든지 뭐 뭔가를 입었어, 신었어, 꼈어, 썼어. 우리 뭐 쓰죠? 보통 동사? wear. 오케이. 그래서 그냥 wear라는 동사를 편하게 넥타이를 하고 있어, 하다, do 이렇게 하지 마시고 wear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 과거 진행형 wearing 할 수 있지요? wearing a tie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은 그는 양쪽 어딘가에 두 팔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양쪽 팔, 요 손이 지금 아이고 착하게 너무 다소곳하게 얌전하게 어디에 올려놓고 있다. 여기가 어딜까요? 허벅지, 그치?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표현 여기 나와 있네. 단정하게, 아주 정갈하게, 가지런하게, 우리 깔끔한, 아주 말쑥한, 단정한이라는 형용사가 neat. 거기에다 ly를 붙여서 neatly,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부사처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허벅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발음이죠. 그래서 이거 다이 아니고 thigh라고 발음합니다. 그흐 아니다. thigh 됐죠?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복수 형태네. thigh 발음도 어려운데 뒤에 뭐부터? s 그치? 그럼 발음을 시작. thighs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어쩌고 저쩌고에 두 팔을 앉아 있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선생님 지금 계속 누구 찾자? 주어, 동사.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는 주어.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쭈르륵 앉아 있었다가 결론. 시작. he 과거예요. 진행형 시작. he was sitt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는 앉아 있었다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났고 여기로 가볼게요. 어떤 상태로 앉아 있었지? 지금 보니까 두 팔을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었죠. 그 말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우리말을
선생님이 조금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말을 약간 바꿔볼게요. 그는 앉아는 있기는 앉아 있었는데 두 팔이 영어로 뭐예요? His arms. 막 two arms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his arms. 그죠? 그 팔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다가 뭐지? 가지런히 막 허벅지 위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허벅지라는 말을 빠졌지만 내용상 가지런히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막 올려도 갑자기 팔을 막 어디에 풋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아까 지금 그림 보니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네.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어디 위가 영어로 뭐였다? 전치사 on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쉽게 어떻게 하면 돼? on이야. on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 on his 그 남자니까 his 허벅지가 영어로 뭐였다? thigh 뒤에 두 개?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작 on his thighs 이렇게 그 표현을 살짝 집어 넣어서 말을 만들면 조금 쉬워질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자, 영어 잠깐 볼게요. He was 그는 앉아 있었는데 어떤 상태 with라는 말은 조심할 것 with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대답하다 answer 할 때 answer with 단어 썼죠? 뭐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with a pen 펜을 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뭐뭐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뭐한 채로 우리 막 입을 쩍 벌린 채, 뭐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낀 채, 뭐 이렇게 그지? 그런 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었는데 팔을 어떻게 두 팔을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채로가 영어로 뭐야? 채로 with를 써서 with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이름이 전치사라고 그랬어. 전치 누구 앞에 와? 명사 앞에. 됐지? 그러면 거꾸로 전치사 뒤에 누가 와? 명사. 명사 앞에 전치사. 이렇게. 그러면은 with 쓰고 일단 명사니까 그 사람 팔 먼저 써. with 다음에 팔을 먼저 써. 근데 팔이 어디에 있어? on 허벅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가지런히가 껴있는 거죠. 그지? 그래. 선생님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동작이 조금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his arms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얘를 먼저 빵 쓰고 그 명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어? 그 말을 뒤에 보충하는 거야. 가지런히 허벅지 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겠지?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오히려 영어에서 팔을 가지고 있어? 막 팔을 들고 다녀? 그건 아니지. 여기서 어디에 가지고라는 표현이 어떤 상태로라는 뭐뭐한 채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요거 기억을 잘 하시고 그거 뒤에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위치인지를 보충한다. 조금 더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충 자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봐서 어차피 선생님이 그 필기된 자료를 우리 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정리해서 주실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뭐 한다? 이해한다. 이해를 먼저.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She was sitting. 앉아 있었다. 보통 이제 의자 같은 데 당연히 달라붙게 앉아 있으니까 on the bench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with 라는 표현은 누구와 함께 뭔가를 가지고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냥 with her puppy 이러고 끝났어. 그럼 이거 뭐야? 그녀도 앉아있고 파피도 앉아있는지 아무튼 같이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지. 그지? 우리가 아는 누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제일 흔한 거.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 뒤에 뭔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그지? 어떤 게 달라있나 볼까? 입을 가지고 입과 함께 앉아있었다. 너무 웃기다. 입을 이렇게 딱 띄어서 입을 가지고 들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뭐가 이상해. 근데 open은 뭐지? open. 벌린, 열린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내용상 여러분이 슬픈 일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까 이거 뭐뭐한 채로라 그랬지? 그럼 뭐한 채로야? 입을 벌린 채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앉아있는. 입을 벌린 채로겠구나. 이렇게 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 이번엔 여기까지만 있으면 뭐야? 그냥 멍멍이와 애완견 키우나 봐. 파피와 함께 강아지랑 같이 앉아 있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강아지의 상태가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슬리핑하고 있어. 그럼 뭐야? 강아지가 잠자고 있는 채로
잠든 강아지와 함께라고 해도 되겠죠. 뭐. 근데 어쨌든 강아지는 잠을 자고 있는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효과가 있어요. with가 들어가면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됐지? 그럼 또 가봐. 이번에는 눈을 가지고 이상한 거야. 눈을 어떻게 막 이렇게 가지고 들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뭐야? 눈이 어떠한 상태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건 보니까 뒤에 closed예요.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은 채로 옳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ears가 나왔어. 눈물을 가지고 그것도 아닌 거지. 그럼 보통 눈물은 어떻게 해? 눈 속에 고여있지요. 그러면 눈물이 고인 채로 막 고인이 영어로 뭐야? 어려워 그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with tears in her eyes. 그러면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아예 속상한 일이 있나 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요 속에 있는 채로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 이번에는 팔을 가지고 또 앉아있어? 아닌데 팔의 모양이나 어떤 지금 동작 상태를 보충하는 말이 나올 것 같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문법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은 뒤에 뭐가 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생기면 그게 더 좋은 영어 학습입니다. 팔을 가지고 있다? 이상해. 그럼 팔의 상태가 어떤가 볼까? place, 놓다, 두다라는 동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지? 그럼 팔, 놓고 있어요? 놓여졌어요? 팔이 놓여진 채로 있네? 팔이 어디에 그러면 어떻게 놓여졌을까? 단정하게 놓여져 있네? 어디에? 어머나 허벅지 위에네? 자, 표현이 긴 것 같지만 다 통틀어서 아까 그 주인공이 거기서 바둑 둘 때는 남자였지만 이번엔 여자로 바꿔본 거예요.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이해해 보세요. 앉아는 있어. 의자에. 그의 팔을 어떻게? 단정하게 허벅지에 놓은 채로. 아까는 여기 없었지요. 없어도 말이 되네. 근데 올려놓은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placed 살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좀 감이 와요? 감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금만 한 단계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자기가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런 제목을 만날 수가 있어요. with를 포함한 분사 구문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사는 어떤 게 있었다?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가 있는데 얘네들이 분사가 문장 속에 이렇게 섞여서 부사구로 쓰이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우리 나중에 배운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이 있어? with와 분사가 같이 만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다? 상황 묘사를 더 생생하게 한다. 우리말로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이렇게 뭐뭐해서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with는 전치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 또는 명사 필요해. 근데 거기까지만 쓰는 거는 분사구문 아니야. 아직 분사 안 나타났어. 그런데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었지? 형용사도 좋고 ing, ed도 좋아요. 또는 그 아이가 어떤 위치, 어떤 장소라든지 위치가 위냐 아래냐 이런 보충되는 그런 말들을 같이 써서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라는 묘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선생님 with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excellent한 학생이에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with를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 멍멍이. 이상하지, 그치?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생략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얘 없어도 있잖아. 입 열려 있어. 멍멍이 자고 있네. 눈 감겼어. 눈 속에 고인 거지? 팔이 이렇게 하고 있네. 의미 전달이 다 되죠? 여기는 얘가 없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멍멍이 하고 끝나는 거죠. 이상하죠? 얘 반드시 있어야 되는 with예요. 근데 얘네들은 없어도 소통이 다 된다. 되겠지? 근데 있는 게 더 정확히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중요한 개념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여러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문장들 쉬운 거 몇 개 보고 끝낼게요. 자, 요번에는 여성이니까 woman. 바둑을 두고 있었다인데 흰 돌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흰 돌로 뭐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play 다음에 white stone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 좀 조금 먹을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잔의 물이 여기도 물 나온다. 한 잔의 물이 바둑알통 바로 옆에 있었대. 가만 있어봐. 저기 보니까 그러면 물컵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바둑알통도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게 아마 그 바둑알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물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잔의 물이 주어 옆에 있었다. 어디에 있다 라는 동사도 역시 비동사입니다. 과거니까 was. 그러면 뭐야? 바로 옆. 아까 배운 것 같은데? 그지? 바로 옆에. 가까이 near가 아니라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아까 뭐였었다? 생각납니까? 그렇지. next to. 이렇게. 그래서 next to her. 그 다음에 통이 뭐야? 우리 여기 보니까 bucket. 그지? 그 다음에 of stones. 돌통이겠지. 바둑알통. 응? 그래요. 그래서 돌통. 바둑알통의 바로 옆에 있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두 사람이 보통 바둑 경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얘기하면서 바둑 두는 사람 별로 없죠. 그지? 지금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바둑에도 여러 가지 룰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나오는 룰. 그 다음에 look은 뭐해 보이다. look happy. 행복해 보여. look tired. 피곤해 보여. 전부 다 뒤에 형용사를 써서 뭐해 보이다. 심각해 보여. look serious.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문장 마무리 가볼게. 우리말부터 볼까요? 나는 그 규칙들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거 지만이 뭐지? 없었다 but 이렇게 하는 거죠. 없었지만, 지만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확신할 수 없었다를 동사처럼 써야 될 것 같고 주어는 나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but 이렇게 하는 거니까 but 다음에 문장 다시 나온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두 사람은 또 주어네? 그 다음에 진지해 보였다. 얘가 동사인 것 같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로 I. 확신하다가 영어로 뭐죠? Be sure. Be sure. 과거면은 I was sure. 확신할 수 없었어. I was not sure.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잘 몰라? 규칙이 영어로 뭐야? 규칙. 조금 아까 나왔나요? 그 규칙들에 대해 about the rule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규칙들에 대해서 나 잘 몰라. 그러나 두 사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wo people. 진지해 보였다. Look serious. 조심할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진지하게 보였어. 뭐뭐하게 보이다. 하게? 부사 같아. 그지? 근데 어떤 거야? 진지한 상태인 거죠. 보이는 것이 막 진지하게 보이고 막 이게 아니라 상태가 가만히 있는데 진지한 거죠, 지금. 그럼 진지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 거예요.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ook 다음에 very seriously 진지하게 아니고 그냥 진지한 데려와야 된다. 형용사를 이 자리에 써줘야 된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 맞춰볼까요? 룰. 그 룰이 만약에 그냥 전체적인 하나의 룰처럼 생각해서 the rule 할 수도 있고 룰은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the rules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ery seriously 아니라 그랬지? 아까 답이 뭐라 그랬다? 아, sorry. 자꾸 뒤로 가네. serious 형용사 진지한 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